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성공적인 직업생활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듣는 그 날짜는 4월 13일 월요일 6교시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걸 녹화하는 날짜랑 여러분이 수업을 듣는 날짜랑 다르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학교에서는 여러분이 1교시부터 수업을 무조건 듣는 걸 원해요. 그래서 오전에 여러분이 어떤 수업에 몇 명이나 접속했는지를 체크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학습 완료를 했느냐 안 했느냐도 체크가 되지만 여러분이 접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체크가 돼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탁인데 제발 아침에 좀 일어나서 1교시는 꼭 접속을 하세요. 예, 그러고 나서 수강 완료하는 거는 그 날 안에 해도 되지만 접속이라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탁할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저랑 함께하는 과목은 성공적인 직업생활입니다. 자, 여러분 성공적인 직업생활이라는 이 교과서를 교과서 여기 나오죠? 네, 교과서를 이제 여러분이 나가면서 배우게 될 텐데 이 과목도 마찬가지로 제빵이랑 마찬가지로 100% 수행평가만 할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성공적인 직업생활 교과서의 지식을 습득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가능할까요?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그거랑은 별개 문제예요. 예, 성공적인 직업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이게 여러분이랑 소통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하면은 자,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정의부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글을 쓰고 계시지만 한글의 뜻을 정확히 알고 쓰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말로만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모르시는데, 자, 제가 사전적 의미를 적겠습니다. 성공이 뭐냐? 자, 성공은 목적한 바를 이룸. 예. 참고로 얼굴 그때 동영상 너무 가까워서 부담스러워갖고 최대한 뒤로 가겠습니다. 예, 부담스러우신 분들 죄송해요. 예, 목적한 바를 이룬다는 게 성공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만약에 내가 이건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오늘 너무 배가 고파요. 근데 갑자기 도전정신이 생겼어. 그래갖고 라면을 한 번에 5개 끓여 먹어야지. 5개를 끓여서 먹었습니다. 결국 다 먹었어요. 그럼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성공이죠. 그렇죠? 자기가 목적한 바가 라면 5개 먹는 거니까 그 라면 5개 먹는 걸 이루었으니까 성공이에요. 근데 반대로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살을 빼야 됩니다. 살을 빼야 되는데 너무 배가 고파. 그래가지고 라면을 먹을까 말까 하다가 라면을 1개를 끓인다는 게 2개를 끓이고 2개를 다 먹어버렸어요. 자, 이건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죠. 성공이 아니에요. 왜냐? 내 목적은 다이어트를 해서 원래 라면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먹어봤자 적게 먹는 건데 2개나 먹고 후회하는 거죠. 이건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직업생활은 뭐냐?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뜻하는 바가 뭔지가 첫 번째고 그걸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성공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돈이 성공의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성공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행복이 성공의 목적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성공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또 다른 거는 어떤 사람은 나는 건강한 게 늘 재산이야. 난 건강을 꼭 지켜야 돼. 이러신 분들은 건강한 걸 유지하면서 직업생활을 하는 게 행복인 거죠. 예,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성공의 목표,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정의, 여러분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목적한 바가 무엇이냐가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하는 가장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랑 이 교과를 하시면서 저는 지식적인 거를 많이 전달을 안 해드릴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께 계속 물을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도대체 뭘 좋아하냐? 뭘 하고 싶냐?
그래서 뭘 하고 싶어서 뭘 하고 있냐. 그걸 목적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 이거를 계속 묻고 그걸 과제로 하고 그걸 수행평가로 제시를 할 거예요. 예,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취업을 하거나 나중에 뭐 진학을 하고 나서 나중에 꼭 다시 결국은 직업을 찾게 되는데 직업을 찾았을 때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 성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께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성공이라는 단어의 뜻은 목적한 바를 이룸이라고 했는데 자, 그럼 직업은 도대체 뭐냐? 직업. 자, 이것도 사전적 의미가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폰으로 테스트 해본 결과 글씨가 생각보다 볼 수 있을 정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볼 수 있기 바래요. 자, 그러면은 직업이란 뭐냐 여기 적어 드리겠습니다. 직업이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기다 밑에 적을게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종사하는 일. 자, 직업이란 뭐냐? 제가 말로 설명드립니다.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종사하는 일. 자, 한 가지씩 뜯어볼게요. 생계를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려면 뭘 해야 되죠? 그쵸? 돈을 벌어야죠. 여러분이 지금 집에 계시지만, 집에 계시는 것,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있는 것조차도 돈이 나가요. 왜? 여러분 지금 편하게 핸드폰을 보거나 컴퓨터를 하고 있겠죠.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이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 핸드폰에 전기세 나가죠. 데이터 나가죠. 그 폰 만약에 할부금 있으면 할부금 나갑니다. PC도 마찬가지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집에 앉아 있어요. 집은 뭐? 집은 공짜인가요? 아니에요. 집도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여러분이 그 전세로 사는지 월세로 사는지 자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돈이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세금도 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자, 여러분이 학교에 나와 있으면 점심은 공짜입니다. 100원 한 푼 안 내요, 여러분. 엄청 중요한 건데. 하지만 집에 있으면 뭐야?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다 이게 돈이 필요해요. 결국은 뭔가 재화가 필요한데, 그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첫 번째 직업이 필요합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쵸? 그럼 여러분 학생이라는 건 직업인가요? 직업이 안 되죠. 왜? 돈을 못 벌잖아요. 하지만 직업을 갖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죠. 자, 이거는 다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라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비를 내는 것도 없고요. 밥 먹자고 돈 내는 것도 없고요. 그 기타 등등 웬만한 활동, 방과 활동, 뭐 기타 등등 아무것도 내는 게 없어요. 돈. 왜 그럴까요? 자, 이거를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집이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경제적 형편이 어떤지 모르고 부모님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고 지금 그러니까 다 각자의 상황이 달라요. 하지만 그러니까 부자인 학생이 그러니까 돈이 많은 집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학생이 배우는 거 하고 경제적으로 불안한 학생이 배울 수 있는 거는 만약에 그 돈을 누군가한테 주고 배울 수 있는 거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이게 결국은 직업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불공평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 이거 어려운 말로 뭐 계층 간 이동이 안 된다고 하는데 부가 되물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이신 부모님 밑에서 그 돈을 이용해서 그만큼의 퀄리티 있는 교육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또 그만큼의 부를 창출할 거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족하신 부모님 밑에서
만약에 그만큼의 사교육을 그 적은 금액으로 사교육을 받아서 만약에 가질 수 있는 직장은 당연히 퀄리티 높은 교육을 받은 학생이 더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결국은 그거예요. 이 교육받는 기간 동안은 여러분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겁니다. 근데 되게 무서운 게 여러분이 지금 고3까지는 나라에서 여러분을 정확하게 기회를 균등하게 만들어주려 노력을 해요. 예. 여러분이 학교에 있으면 어때요? 편하게 쉬고, 편하게 교육받고, 편하게 밥 먹고, 그리고 아프면 뭐 보건실도 있고요. 예, 기타 등등 웬만한 걸 다 케어해 줍니다. 거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하는 거랑 똑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졸업과 동시에 이 비닐하우스가 싹 거쳐요. 여러분은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 바깥으로 날아가서 스스로 닭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학교에서 미리미리 닭이 되려고 열심히 막 털 손질도 하고 막 밥도 열심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머릿속에 열심히 막 여러 가지 지식을 집어넣으신 분은 닭으로 편하게 날겠죠. 닭이 날진 않죠. 죄송해요. 닭이 돼서 편안하게 살 겁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지금 시기, 특히나 학교에서 여러분을 터치할 수 없고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서 시간을 보내는 이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나중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요. 태어난 것 자체가 불공평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북한에서 태어났거나 아프리카 저 먼 정말 힘든 곳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완전히 다르죠. 그 수준 자체가. 여러분이 한국에 태어났으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교육받고 있고요.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떨까요? 예, 북한의 누구죠 지금? 김정은. 예, 그 사람을 늘 찬양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그게 이제 인생의 목적이죠. 그 사람한테 충성하는 게, 거기 북한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저 아프리카 정말 못 사는 나라에 가면, 거기 목적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내가 죽지 않는 거. 그게 목적일 수도 있어요. 예, 이게 평등하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평등하지 않아요. 원래 인생은 불공평해요. 근데 단 하나 평등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지금 여러분이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죠. 시간.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활용을 참 잘 하셔서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발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서두가 엄청 길었죠. 전 이렇게 수업 진행할 거예요. 왜냐면은 지식 전달하는 건 솔직히 이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 교과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많이 할 거고요. 자, 아까 직업 요거 마무리하고 바로 이제 오리엔테이션, 문서 보고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거기까지만 하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은 모든 수업이 동영상 시청 100% 그리고 OX 퀴즈 그냥 푸는 거 그 두 가지로 끝나니까요. 예,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직업은 뭐냐?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종사하는 일. 자, 여기 자신의 적성 누가 할까요? 어렵죠? 예, 본인이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적성을 아십니까? 아는 사람 많이 없어요. 여러분 세대 특히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떤 건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내는 시간은 뭐냐? 학교에 있는 겁니다. 학교에. 여러분이 초, 중, 고 6년, 3년, 3년 총 12년을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최소한 하루에 8시간 정도를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최소한 6시간 정도는 학교에서 앉아서 교육을 받았어요. 네, 그 시간 안에 여러분이 적성을 찾으셨길 바랍니다. 분명히 시간은 이미 지나갔어요. 모든 친구들한테 동등하게 주어졌고요. 하지만 그 결과는 다르죠. 네, 여러분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종사하는 일. 예, 일은 결국은 그거예요. 자신의 시간을 거기에다 쏟는 거예요. 자신의 생체 에너지를 쏟는 거고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교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교사라는 직업을 통해 돈을 벌고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제 몸뚱아리를 끌고 가서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9시부터 5시까지 뭔가를 계속 합니다. 수업도 하고 행정적인 업무도 처리하고 기타 등등. 제가 저의 삶의 에너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그 삶의 에너지, 제가 제 생이 80년이면 제 삶을 이 일에 넣음으로써 돈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 직업입니다. 예, 목적한 바를 이뤘느냐? 저는 목적한 바를 이뤄서 성공했을까요? 예,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과 오프라인 대화 때 나눴으면 좋겠는 반응인데요. 저도 솔직히 성공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최소한 불행하다고 느끼진 않아요, 현재. 그러면 성공한 걸까요? 글쎄요. 예, 자기 자신의 판단이니까 그건 여러분에게 맡기겠고요. 자, 여러분 성공적인 직업생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공적인 직업생활은 뭐냐? 여러분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 직업생활을 하면 성공한 거예요. 예,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와, 벌써 16분이 지나갔네요. 제가 영상을 최대 해도 25분 이상 넘기진 않을 건데 이제 얼른 이거 종료하고요. 제가 문서 설명 간단하게 드리고 이번 시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고 있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제 제가 성공적인 직업 생활 이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1학기 동안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성공적인 직업생활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 여러분이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게 성공이고 직업생활은 여러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적성에 맞는 능력에 맞는 일을 일정 기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생활을 통해 여러분이 목적한 바를 이루면 성공적인 직업생활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고 자, 시작을 할게요. 자,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자, 여러분 이 교과도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수행평가 100%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과에 있는 교과 내용이 뭐 괜찮지만 이게 고정적인 지식은 아니고 변할 수 있는 지식이고 여러분이 직업을 갖는 거에 있어서 그냥 조금 도움이 될 뿐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거긴 하지만 이거를 외우는 게 여러분에게 뭔가 직업을 정말 더 좋은 직업을 갖게 되거나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 100%만으로 실시합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예, 제 모든 평가는 마찬가지인데 평가에 참여하지 않으시면 점수는 없습니다. 예, 이건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뭐든지 여러분이 하지 않는데 주어지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한테 뭔가 더 불이익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무슨 얘기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짜로 받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학비도 안 받고요, 식비도 안 받고요, 학교에 다닌다는 가정하에. 하지만 이건 여러분께 나중에 2배로 청구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나중에 경제활동을 하면 세금 많이 내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학생 때 받았던 만큼 나라에다가 뭔가를 그만큼의 경제적인 이득이라고 하면 그래도 뭐라 그러겠네. 하여튼 경제적인 부분을 나라에 다시 환원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럴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100이라는 그러니까 그냥 돈으로 계산할게요. 100만 원이라는 여러분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교육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교육이 끝나고 이제 사회인이 돼서 막 경제활동을 하는데 여러분이 100만 원 정도의 그 가치를 생산하지 못한다. 그런 게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네, 계속 이제 경제가 침체되겠죠. 그러면서 결국 못 사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고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은 아직 젊고 훨씬 저보다 많은 자산이 있어요. 여러분은 시간이라는 엄청난 자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니까 아직 기회는 많으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 시대 때는 아예 생각이 없었고요. 20대 되면 이제 걱정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도대체 뭘 해먹고 살까. 그런데 지금 37이 된 이 시점에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누구나 뭔가는 해서 먹고 삽니다. 예,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이 목적한 바를 이루느냐, 아니면 정말 생계만을 위해서 일하느냐, 그건 다른 문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래요. 자, 이제 이 1학기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거냐 보시면, 자, 일과 직업의 가치로 서술형 평가, 예, 글씨를 쓰는 그것으로 평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직업의 계획을 포트폴리오로 낼 건데, 직업계획 포트폴리오는 여러분 책 뒤편에 수행평가하는 그 페이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아까 이 카메라에서 녹화하면서 보여드렸으면 좋은데, 그냥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페이지 257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10가지의 여러분 포트폴리오 모음집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수업 한 번 할 때마다 한 개씩 여러분이 작성을 해 오시면 돼요. 이게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프라인 계약했을 때 이걸 들고 오셔야 됩니다. 들고 오서 하셔도 돼요. 근데 그 날까지 안 하시면 점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생활보고서. 자, 이게 뭐냐? 요거는 밑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들어갑시다. 일과 직업의 가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잠시만요. 아하, 네. 자, 일과 직업의 가치 서술형 평가.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평가할 거예요. 왜 이럴까요? 직업의 특징이라는 걸 5가지를 여러분께 6가지를 배울 건데, 그 중에 5가지를 외워서 쓰시면 됩니다. 최소한 직업이 이런 것은 특징이 있다. 이건 너무 기초적인 거니까 그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평가에 넣었고요. 그리고 직업생활의 의미, 메슬로의 욕구위계 5단계를 설명하고 자신에 속한 단계를 서술하시오. 이 욕구위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욕구 위계가 어떤 거에 따라서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뭐가 부족하고 뭔가를 더 목표할 수 있구나, 그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위계 단계가 있어요. 그런 거를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평가에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가지 평가는 마치고요. 자, 두 번째로 갈게요. 자, 두 번째는 일과 직업 계획 작성인데요. 포트폴리오.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교과서 뒤쪽에 보시면 10가지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나의 발견, 나의 목표, 의사결정 유형, 미래 직업, 평생학습 계획 10개 중에 5가지를 1학기 때 평가할 거예요. 솔직히 이거 쓰는 거는 양이 좀 많긴 한데, 쓰는 거 자체가 그 양이 뭐 많아도 그거 못 쓸 정도 솔직히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여러분께 솔직히 요즘에 제가 질문했던 거 있죠? 진학할 거냐, 취업할 거냐. 여기에서부터 벌써 망설이시는 분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내 적성이 뭐냐, 내 능력이 뭐냐, 내가 뭐 하고 싶냐. 지금 여러분 시대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 답을 해야 하는 질문이에요. 이제는 조금 있으면 답을 해야 돼요. 왜냐?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흘러요. 여러분이 1년 뒤에 졸업해야 되죠. 졸업 안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졸업합니다. 근데 준비가 된 사람은 졸업을 할 거고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졸업을 당할 겁니다. 두 가지 차이가 뭔지 아시길 바래요. 여러분 졸업을 당하지 마세요. 졸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작성할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활보고서 작성.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께 하라고 할 건데, 자, 첫 번째는 자신의 미래 얘기를 작성하라. 이게 뭔 얘기냐? 내가 10년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19살이니까 29이나 30살 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직업을 갖고 있고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살고 있고 집은 뭐 월세인지 전세인지 자가인지 살고 있고 결혼을 했나 안 했나, 취미는 뭔가, 이렇게 미래에 그냥 10년 뒤에 내가 뭐 하고 있을지 그냥 한번 떠올려서 써보세요. 근데 그 떠올려 쓰는 게 여러분이 원하는 걸 쓰세요. 웬만하면. 나는 정말 외국 가서 사는 게 꿈이야. 그것도 특이한 곳 해볼까요? 남극에 가서 사는 게 꿈이야. 그럼 남극에 가서 사는 걸 쓰세요.
예,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우선 내가 목표하는 미래 일기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면, 그리고 나면 여러분은 시간 기록부라는 걸 작성할 겁니다. 시간 기록부. 이건 뭐냐? 하루가 24시간이죠? 하루가 24시간인데 그 24시간 동안 여러분이 도대체 뭘 하느냐를 노골적으로 적으셔야 돼요. 정말 노골적으로 적을수록 여러분께 도움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학교에 9시부터 지각을 안 한다는 가정하에 9시부터 5시까지 있어요. 그럼 9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이 뭐 합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공부하는 시간에 잠을 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시간 안에 정말 딴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뭔가를 해요. 뭔가를 하고 뭔가 시간을 보냅니다. 그걸 적으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내가 나의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노골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진짜 뭐가 부족한지 나올 겁니다. 자, 마지막 아니야? 자, 세 번째, 자신의 현재 일기 작성. 자, 자신의 현재 내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고, 여러분의 직업은 없고요. 여러분의 신분은 학생, 그것도 고등학생입니다. 내가 고등학생 신분을 갖고 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학교를 다니고, 학교에서 도대체 뭘 교육받고 있고, 방과 후에는 뭘 하고, 취미는 뭐고, 뭐 지금 내가 용돈을 받고 있으면 용돈을 얼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막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 가지가 나왔어요, 지금. 나의 미래 목표 일기를 작성하고, 시간 기록부를 작성하고, 현재 나의 일기를 작성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냐? 현재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미래에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그 간극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미래에 10억짜리 아파트, 10년 뒤에 10억짜리 아파트에서, 10억짜리 집에서 가족과 화목하게 살고 있다. 직장은 연봉 1억짜리 직장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근데 시간 기록부에 일주일 동안 하는 게 공부하는 것도 같고, 학교에서는 잠만 자고 있고요. 집에서는 게임만 하고 있어요. 자, 그 현재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현재 나는 가진 건 튼튼한 몸 하나밖에 없고요. 뭐 딱히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고요. 뭐 그렇다고 칩시다. 자, 그럼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나와 그 간극이 너무나 크죠. 미래에 내가 10억짜리 집에 살고 싶으면 최소한 지금부터 1년에 1억씩 벌어야 돼요. 1억씩 벌 수 있는 직장을 가지려면 여러분이 뭘 갖춰야 됩니까? 1억씩 벌 수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을 뽑아줄 만한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걸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있느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서 여러분이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불공평한 세상에 유일하게 공평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시느냐를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어떤 게 부족하고 그 시간을 난 어떻게 써야지 이렇게까지 계획이 되시면 이 수행평가는 완성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할 거예요. 어렵진 않다고 보고요. 자, 성무적인 직업생활 여러분과 뭐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할 거예요. 이제 필기 면접 검정이 시작하면 일주일 내내 제빵 수업만 돌아가기 때문에요. 그 전에 이것도 수행평가가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수행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거 잘 이해하시고 오프라인 계약과 동시에 많은 수행평가에 빠짐없이 꾸준하게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수업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 수업 모든 시간은 동영상 시청만으로 출석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